이번 시간에 그 농약 관련해 농약이 아니지. 어, 양분, 작물 양분 관련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1분짜리 쇼츠로 될 게 아니라서 웬만하면 제가 이거 쇼츠 아닌 걸로는 안 만들려고 길게 그랬는데 좀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저도 이제 작물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유튜브도 봐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99.9%가 두 가지 얘기만 해요. 농약하고 뭐 비료, 그것도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 얘기는 안 하죠.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요즘. 그래서 그리고 또 농약 관련돼서는 뭐 대부분 또 얘기 안 하죠. 비료 얘기만 하지. 농약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저 논밭에 농약 치는 거 그 내용 알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농약인데. 또 계란 만드는데 뭐 농약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농약들은 농약이란다. 이 퇴비입니다. 이거 퇴비하고 요거는 그 비료죠. 요거는 퇴비, 요거 퇴비.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료가 좋다, 퇴비가 좋다 막 이런 거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작물을 키우면서 비료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온라인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전자적인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들이 체계화되어 있고 전달이 빨라요. 그리고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예전에 종이로 할 때, 종이 문서로 할 때보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식물의 영양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그 작물을 키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단 말이야. 왜 문제가 있냐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그냥 습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데는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호의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해도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 그냥 거의 직업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비료는 유기질, 무기질 크게 두 개로 나뉘죠, 그죠? 뭐 유기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소똥, 돼지똥, 닭똥 막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분뇨,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 오줌 같은 거 요소죠 그거는. 그런 걸 유기질이라고 하죠.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 아닌 거. 무기질은 뭡니까?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 토 속에서 채취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유기질은
특정한 성분이 아니고 그냥 그 동물 주로, 또 식물을 썩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식물을 썩혀서 퇴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성분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썩혀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성분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셀 수가 없겠죠. 그거 어떻게 세나? 그럼 지금 기존에 발견돼 있는 뭐 인, 뭐 칼륨, 칼슘, 뭐 황, 뭐 마그네슘, 뭐 NK비료라 그래가지고 뭐 엄청 많죠, 자꾸. 미량 요소라 그래서 또 있고. 그러면 주로 검용되고 있는 주된 비료하고 미량 요소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십 가지가 넘는 그 양분들을 주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 에? 아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들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런데 특정 성분들만 추출한 비료를 습관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작물은 자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물이 안 자랍니까? 자라긴 자라겠지. 크게 자랄 수도 있어요. 빛깔이 좋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작물의 고유한 성분을 가지고 완전한 자연적인 상태의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작물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비료를 갖다가 작물 잘 자란다 그래서 특정한 비료를 갖다 계속 주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토양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에? 분명히 뭐 복합 비료라고 얘기했고, 또 뭐 이파리가 안 좋을 때는 뭘 쓰고, 잎이 안 좋을 때는 뭐 마그네슘을 쓰고, 뿌리가 안 좋을 때는 칼슘을 주고, 칼륨을 주고, 황산가리, 인산가리 이런 걸 주고. 그래서 그거 다 농진청에서도 얘기하고 뭐도 하고 그거를 갖다 계속 했는데, 왜 내가 지금 땅이 이렇게 되고 작물이 예전 같지 않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흙에 포함되어 있는 양분이랄지, 또 양분만 가지고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라는 게. 그죠? 수분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고. 그럼 수분이라는 건 뭡니까? 양분은 다 걷어치우고 토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의 알갱이 굵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물을 얼만큼 함유하고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특정한 양분을 계속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미생물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생물까지는 또 손도 못 대요. 요즘 뭐 뿌리에 좋다 그래서 미생물을 개발해서 그것도 팔고 그러던데,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봅시다. 이 그러면 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 비료 특정 성분만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건 쉽사리 알 수 있어요. 그럼 유기질 비료를 써야 돼요. 뭐 유기가 좋다, 무기가 좋다 따질 게 아니고, 일단 유기질 비료, 기존의 자연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던 그러한 성분의 비료들, 성분이라기보다 그냥 소똥, 돼지똥, 닭똥이야. 이걸로 이런 거, 또 식물이 썩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를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유기질 비료를 쓸 때는 문제가 좀 있죠. 냄새가 난단 말이야. 당연히 냄새가 나죠. 똥인데, 오줌인데. 그러면은 유기질 비료를 집에서 쓰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집에서 이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이거를 텃밭 정도 하시는 분들은 유기질 비료를 써도 관계없어요. 냄새가 난다? 우비려 줬을 때 이기지. 유기질 비료를 흙에다 섞어가지고 뭐 텃밭 조그만 거 있으면 그 텃밭에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흙을 만들어 놓고 작물을 심어야지. 근데 그만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아무 때고 비료 그냥 뭐 연면시비 뭐 이딴 소리들 하는데, 연면시비도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네? 오죽하면 연면시비랍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오죽하면 연면시비라냐고. 네? 아니 뿌리에서 올라와서 양분을 흡수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파리에다가 미쳤다고 무슨 양분을 줍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자연 상태를 강화시키는, 그거를 갖다 보완하는 게 효과적인 적합한 그 작물 재배 방식이지, 자연 상태를 역행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그거는 천년 만년을 갖다 거스르는 거라서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유기질 비료를 좀 삭힌 거, 삭힌 건 냄새가 덜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흙을 갖다가 미리 비벼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될 일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냄새도 적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흙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좀 내버려 둬야죠. 비도 좀 맞추고 눈을 좀 맞추든가. 그렇게 해서 작물을 심으면 뭐 유기질 비료를 나중에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거 냄새가 나네, 또 뭐 위에서 뿌려보니 뿌리까지 안 내려가네 어쩌네, 얘기할 것도 없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경운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기질 비료를 고를 때는 알갱이로 된 건 안 됩니다. 그거는 흙하고 섞어가지고서 할 때는 알갱이로 된 거는 안 돼요. 알갱이로 된 거는 어떻습니까? 풀어 헤쳐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풀어 헤쳐져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그 탭이 뿌리가 닿으면은 그게 활착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갱이 유기질 비료는 처음에 흙에다 섞어가지고 뭘 만들 때는 안 된다. 나중에 냄새가 별로 안 나죠. 이건 또 냄새가 좀 조금 나더라도 우비료를 줘야 되겠다. 질소가 좀 풍부한 우비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알갱이 비료를 사서 위에다가 조금씩 놔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겠지만은 유기질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성분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성분마다. 이거를 질소는 항상 많다고 그러니까 질소는 뭐 됐고, 마그네슘을 줘야 되는지 칼슘을 줘야 되는지 칼륨을 줘야 되는지 인산을 줘야 되는지 붕산을 줘야 되는지,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막 이럴 때 양분이 쪽 빠져나가니까 뭐 석회를 또 줘야지 고추병이 없다 그러고 골치 아파요. 또 뭐 고구마를 많이 수확을 하려면은
칼륨, 가리라 그러죠. 가리를 좀 줘야 된다 그러고, 예?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비료는요, 여러분.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가격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비료를 뭘 줘야 되는지, 고를 때는, 작물 상태를 보고 요거를 뭘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모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면 그 작물 안 키우는 게 나아. 에? 그렇잖아요. 아, 여기다가 사다 먹으면 되지, 그걸. 근데 그럼 또 요즘 또 뭐라고 말장난합니까? 아이,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고, 그냥 뭐 텃밭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궁하진 않지 않냐. 그래서 돈 뜯어먹냐 그러면? 텃밭 하거나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소소하게 해먹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 등신이라서, 가서 사 먹으면 10,000원일 거 비료 치고 지랄한다고 그래서 10만원씩 쏟아붓고, 어디에서 작물이라고 대도 않는 거 몇 개 열리면 신기하다고 그거 가지고서 좋다고, 그 짓을 몇 년씩, 몇십 년씩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있긴 있지. 근데 관심이 없어요. 바보 천치짓만 하는 거야,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장난을 해가지고서 되도 않는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파는 사람들은.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되도 않는 무슨 뭘 준다는 둥, 그것도 이게 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유튜브에서는.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액젓을 갖다가 주면은 괜찮다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도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액젓을 갖다 섞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똥파리가 바글바글해요. 에? 생선 비린내 때문에. 그거 쉽게 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농사를 좀 아름답게 져서 아름답게 좀 먹으려고 텃밭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액젓을 뿌려가지고 똥파리가 버글버글하고 알을 까고 또 까고 해가지고, 그 지경을 만듭니까? 작물에다가. 답답한 노릇이지. 그리고 액젓 같은 경우에 소금이 엄청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금 범벅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한 번은 괜찮고 응? 한철은 괜찮고 1년은 괜찮을 수 있지만 2년 3년 그렇게 주다 보면 토양이 염류가 집적이 되면은, 소금이 많아지면은 어떻겠어요? 뭐 소금하고 염류하고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땅이 망가진다고요. 텃밭이고 화분이고 간에 땅이 망가져요. 흙이 망가진다고. 그러면 흙을 복구시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흙에 한번 진짜 소금 같은 거 이런 거에 절여지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새만금에서 왜 아무것도 못하는데. 소금 땅이라고. 위로 10m 20m씩 올라와요, 그 염분이. 바다기 때문에. 아니, 바다를 메꿔서 흙을 갖다가 10m를 채워놓은들, 수평적으로 바닷물이 있는데 그 염분이, 바닷물이 그 흙에 침투가 안 되겠어요? 작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새만큼은 저건 개사기 저거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태양광을 하네, 풍력을 하네, 그딴 말장난을 하고 또 5천만원짜리 돈 집어넣고 사기를 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체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싼 가격에 뭘 할 수 있다고 소금을 풀어가지고 소금을 풀어서 그걸 주면 잘 자란다고. 소금 풀어서 주면 잘 자랄 수도 있죠. 어차피 화학 기호로 따질 일 아닙니까?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작물은 잘 자랄 수도 있겠지. 다른 거는 그것만 키울 거야? 그럼 그 얘기를 해주든가. 그것만 하라고. 그잖아요. 고구마면 고구마, 뭐 감자면 감자, 뭐, 에? 뭐 열매, 과실수면 과실수, 이렇게 해서 특정한 거, 요거는 요걸 줘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뭐 흙이 망가지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온천지 무슨 작물이든지 간에 다 이거 하면 된다는 거야. 소금 뿌리면 된다는 거야. 어? 미친 거죠. 어떻게 땅에다 소금을 뿌리나? 싹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금을 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염료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땅을 경화시켜요. 여러분, 소금 보시면 어때요? 소금 알갱이로 됐으면 딱딱하죠. 그죠? 소금 알갱이로 보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 딱딱한 알갱이가 쌓이면은 당연히 딱딱하지. 그럼 흙이 어떻게 돼요? 흙이 딱딱해진다니까. 토양 경화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검증이 된 거였냐면,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소각로, 쓰레기 태우는 소각로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종량제가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처리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빼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또 이제 건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퇴비로 공급을 했었어요. 대대적으로. 근데 그거 퇴비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말린 거, 그걸 퇴비로 썼더니 어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에 껴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제 같은 거 이런 거 섞이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경화예요. 음식물 찌꺼기에는 반드시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염분이 딸려와가지고 토지에 염분이 축적되는 거야. 염분이 축적되니까 땅이 거북이 등가죽처럼 딱딱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 토지 경화 증상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를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아예 그냥 배척됐습니다. 한국도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를 쓰지 않죠. 소똥, 돼지똥, 닭똥은 퇴비를 써도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데 소금을 갖다 뿌린다고? 에? 소금을 녹여가지고서 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 잎이 풍성하고 고구마 줄기가 무성하면 고구마로 가는 양분이 뺏겨가지고 고구마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고구마 줄기나 잎을 갖다가 생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주면은 그것도 정말 책임지지 못할 그런 얘기를 떠들어가지고 뭐 사람들 완전 뭐 알거지 만들고 바보 만들 일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는. 에? 아니 소금이 어떻게 답답하네. 그리고 고구마하고 줄기하고 잎은 줄기하고 잎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해가지고 궤근을 만들지. 잎을 따버리고 그러면은 뭐 뿌리에서만 뭘 만들어가지고 고구마를 만듭니까? 유튜브에서 어디서 유튜브 애들이 뭘 잘못 알고서 어디서 주워 듣고서 막 해놓고, 그래서 또 우연히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서 고구마가 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이파리 잘 따서 잘 됐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이거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 고구마는 농진청에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난리를 하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유튜브 고구마가 줄기하고 잎사귀에서 영양분 가져가서 고구마가 안 커진다고 누가 그래. 근데 유튜브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고구마 그 줄기하고 잎을 갖다가 일부러 다 따버리는 거예요. 2번씩 3번씩 따버려. 그리고 안 따고 그냥 키운 거 그거를 대비시켜 가지고 역시 고구마 줄기하고 이파리는 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건 안 봐요. 요즘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 그러거든. 그러고서 뭐 이파리 따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옆에 고구마 막 엄청 열린 거 그건 영상 조작한 거잖아. 아니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앞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반성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 안 해주고 그런 걸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좋다고. 거짓말이 10중에 8이야.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그럼 이제 소금을 고구마에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뭐 그것도 양분이니까. 그것도 양분이니까. 우연히 뭐가 잘 맞아가지고 작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도 그럴까? 그럴 리는 없잖아. 그 다음에도 될까? 그럴 리는 없거든. 그 다음에도 절대 그럴 일은 없지. 그럼 고구마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싹도 안 날걸? 그딴 식으로 해놨다가 그러면 뭐 흙에다가 텃밭이고 화분이고 간에 뭐 고구마만 심습니까? 나중에 생각 바뀌면 땅 팔고 다른 땅 사?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좀 긴 안목을 보고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지.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인 흥미나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끈기 있게 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텃밭 정도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료는 저도 줍니다. 지금 제가 샀는데 몇 가지 샀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뭐 농사를 짓던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만 봤지 보기만 했지 뭐 직접 짓던 건 아니니까 난 소도 키워봤는데 소도 키워봤지. 예. 풀 주면 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깡촌에서 소도 키워봤는데 그래서 이 비료는요 각 부위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쉽죠. 잎사귀, 그 다음에 뭐 잎사귀, 줄기, 뿌리 이런 식으로. 잎사귀, 줄기, 뿌리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죠? 잎사귀가 좀 이상하다. 뭐 마그네슘, 열내식물 주라든가, 그죠? 또 뿌리가 좀 이상하다. 그럼 가리, 칼륨이죠. 가리를 좀 줘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열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칼슘을 좀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딱 암기를 해두면 쉽죠. 그거는 뭐냐면 유기질 비료를 주고 다 했는데도 집중적으로 작물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뭐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면 양분이 바닥이 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추가적인 거는 비료를 줘도 상관없고 또 줘야 되겠죠. 작물 결실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 비료를 고를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을 제일 먼저 봐라. 가격이 안 맞으면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그럼 가격이 안 맞으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지. 그리고 이 작물을 키울 때는 비료 가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000원 그러면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거는. 그럼 10,000원에 무슨 뭐 이제 무슨 10평을 할 수 있다. 10,000원에 10평이면 여러분 텃밭 웬만한 거 10평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화분이나 이런 것들 좀 여러 개 갖다 놓으면 그 뭐 서너 평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0,000원이면은 비료 하나 사다가 한 번 주면 끝이란 얘기예요. 응? 그러면 추비를 갖다 한 번만 주나? 3번이면 30,000원이야. 그러면 그거만 줄 거예요? 그 요소만 줄 거야? 아니 열매하고 잎사귀하고 그죠? 뿌리하고 줄기하고 뭐 이런 거 각 부위별로 해가지고 줘야 된다니까. 부위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료는. 그러면 지금 얼른 얘기해도 벌써 4-5가지가 돼버리는데 식물의 부위별로 그죠? 뭐 꽃이 잘 안 핀다, 뭐 열매 과실이 잘 안 맺힌다, 그거 다 부위별로 있거든. 그럼 5가지만 최고 적게 해서 5종 부위에 작용하는 비료를 봅시다. 그러면 10,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50,000원이죠. 2번이면 100,000원이죠. 3번이면 150,000원이죠. 4번이면 200,000원이에요. 200,000원이면 텃밭을 못 털어요. 응? 지가 고생하고 지 돈 쓰고 열매라고 어디서 거지 같은 거 대도 않는 거 그거 열어가지고 그걸 또 작용했다고 좋다고 그거 따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돈 쓰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료는 10,000원이라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비료를 구입할 때 10,000원 이하짜리를 삽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큰 것들이 막 있고 다 10,000원 이하야. 10,000원 왔다 갔다 해. 예. 20kg짜리도 10,000원 왔다 갔다 해. 이거 이 탭이 이거 알갱이거든요. 근데 지금 질소비료 이 유기질 비료 요거를 준 지가 좀 됐죠. 제가 한 2달 됐기 때문에 또 산 거예요. 또 사가지고 바로 많이 주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 저도 알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응? 작물 상태 봐가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20kg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20kg인데 조금씩 주거든요. 요게 지금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 하나 뭐 10,000원 안쪽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난 10,000원 넘어가면 안 사니까. 찾아보면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탭이 거기지 뭐 대단한 탭이가 있습니까? 소똥, 돼지똥, 닭똥이 뭐 대단한 거 있어요? 그리고 닭똥 관련해서도 뭐 닭은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닭똥으로 한 건 안 쓴다 뭐 이런 분이 있던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죠. 항생제로 따지면 2발굽짜리가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지. 닭은 가다 놓고 하기 때문에 뭐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닭 날개나 이런 깃털에 스며들기 때문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나는 닭똥으로 만든 개분 탭이는 쓰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구제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2발굽짜리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걸리면 아주 초토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생제 미리 줍니다. 엄청나게 줍니다. 그게 뭐 분변으로 안 나옵니까? 분변에 섞여서 나오는 거고 그 육가공 하면서도 그 육질에도 다 있어요. 그 무슨 뭐 목심 뭐 이런 거 다 목살 뭐 이런 거 거기 보면은 항생제하고 막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그거 다 떼내고서는 양념칠 해가지고 파는 거지 그게. 그런 문제는 좀은 있어요. 지금 가축 분변으로 퇴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찝찝하고 괴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안 쓸 수도 없는 거지. 그 상황에서 뭐 농약을 미친 듯이 주니 그런 얘기하죠. 응? 뭐 해를 끼치는 양 이하로 철저히 국가에서 다 검증해가지고 그거는 그것만 했을 때 얘기지. 안 그래요? 농사 지면서 농약 한 종류만 줍니까? 에? 그건 계산 안 한 거잖아. 그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소든 돼지든 닭이든 항생제부터 해가지고서 뭐 살충제도 어마어마하게 뿌리죠. 닭한테 죽지 않을 만큼 해가지고 그게 살충제를 뿌리는 거예요. 살충제면은 생명체를 죽이는 건데 인간 안 죽나? 그럼 양이 적다. 아예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비료에도 살충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 적은 것뿐이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비료 주잖아. 응? 무슨 병에는 뭐 비료가 아니 어떤 농약이 좋다 그래서 이 농약 쓰고 또 어느 때 되면 또 농약 써야 되는 또 농약 쓰고 뭐 이거는 뿌리 쪽에 무슨 벌레를 죽인다고 또 농약 쓰고 살충제 뭐 제초제 오만 거 다 써요. 그러면 그게 중복되잖아. 중복 안 된다는 놈 있으면 나와봐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미친 듯이 뿌리는데 어떻게 중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합산하면은 그 합산 양 가지고 따져야지. 합산하면 기준치를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넘는 데가 태만일걸? 그딴 식으로 농약 치면?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1년 농사가 아니고 보통 농사를 이렇게 짓고 그러려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농사 지면 한 5년 정도? 그 정도까지도 엉망이에요.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 경험이 필요한 거지. 그럼 이제 거지 되는 거죠. 빚지고. 그런 상태에서 농약 안 쓴다고? 농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작물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농약의 과다 축적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또 이제 다 알면서도 그냥 하죠. 알면서도 아유 내가 그것까지 신경 못 쓴다. 지금 당장 내가 여기저기 걸리고 아파 죽겠고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무슨 농약 생각하냐. 농약 먹고 돼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지. 이 문제도 내가 얘기를 공론화해서 이 먹거리나 농사 짓는 농민들도 문제고 피해가 많은 거예요. 농민들도 지원이 제대로 해줘야지. 엉뚱한 쪽으로 지원해줘가지고 먹는 놈만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작물을 소비하는 100% 국민들, 모든 국민들도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죠. 응? 농약 집적되고 그런 거를 그 가격에 사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놓고 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농민들하고 소비자인 국민들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둘이 쌈 붙여 놓는 거예요. 지들이 똑바로 하면 상관없이 잘 될 걸 가지고. 웃기는 새끼들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료는 10,000원짜리 이하로 잘 골라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 보면은 싸게 나와 있는 거 많아요. 그리고 차를 움직여 가지고서 좀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은 종류별로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뿌리 부분, 그 다음에 또 뿌리, 또 줄기, 뿌리나 줄기, 가지, 그 다음에 잎사귀,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꽃, 뭐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종합 영양제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잎상 알갱이 형식으로 돼가지고 종합 영양제 파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좋아요. 제가 써봤는데 요런 유기질 퇴비들도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내가. 근데 꼭 이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싼 게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그거 쓰시면 돼. 근데 이제 좀 숙성이 좀 덜 돼가지고 독성이 있고 그런 거는 제키시고. 처음에 내가 이거 썼다고 고생했지 이거. 이거 근데 또 쓰게 되는 거지. 처음에 뭘 몰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흙에다 섞어가지고 만들었으니 작물이 자랍니까? 뿌리가 바짝 타버리지.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우비료로 해서 알갱이 손으로 요만큼씩 이렇게 주고 다니죠. 왜? 흙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그 밑에
하부 지금 뿌리가 잡혀 있는 그 흙 쪽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저는 거의 완벽합니다. 내버려둬도 작물이 엄청 잘 자라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쇼츠를 올리는데 그거 어떻게 뭐 무슨 조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가공하고 영상 가공하고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저는 오히려 실수가 많아가지고 문제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날 걸로. 그래서 그 흙을 만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아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정말 하루에 막 30시간씩 할 때도 있었어요. 아직 추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흙은 완전히 잘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우비료로 이렇게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알갱이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알갱이가 아니고 이렇게 가루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탭이 이렇게. 요거는 제가 왜 샀냐면 섞으려고 새로 스티로폼 박스 한 2-3개 정도 더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흙 양을 늘리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텃밭도 마찬가지고, 텃밭도 자꾸 양 늘리고 싶으면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딱 전체 양을 잡아놓고 해야 돼요. 그리고 화분이나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뭘 이렇게 집에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개수를 전체적으로 정해놓고 더 늘리면 안 돼요. 더 늘리지 않는 방법은 흙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흙을 늘리다 보면 엉망됩니다. 저는 지금 그럼 2-3개를 박스를 더 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냐. 기존에 있던 흙을 갖다가 좀 치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양은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흙의 양이라는 거는 무게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하죠? 흙의 양을 부풀려야지 왜 무게로 계산하시면 돼요. 흙은. 그래서 전체 흙의 무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흙의 무게는 다 달라요. 매번 다르고 수분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흙의 무게는 뭐 오전 오후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흙의 알갱이라든가 또 성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철이나 뭐 비철금속 같은 게 많이 섞여 있으면은 엄청 무겁겠지 진짜로. 그 다음에 뭐 돌가루 같은 거, 뭐 마사토 같은 거는 무지하게 무겁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양토나 이런 것들은 거의 솜이죠, 솜. 근데 배양토에만 가지고 하면은 이파리는 잘 나와요. 당연하지. 씨앗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똥집 나와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 나가죠. 근데 그 이후에 과실이 열린다든가, 줄기가 두껍게 크게 잘 간다든가, 이파리가 많이 열린다든가, 과실이 크게 잘 열리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꽉 잡아주질 못하잖아요. 솜 같으니까. 그래서 작물이 자빠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양토에다가 흙을 얼만큼 섞을 것이냐, 어떤 흙을 섞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흙의 무게로 계산을 해가지고 흙 무게가 늘어났다, 전체적인 양이, 그러면 흙이 더 유입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요 저는. 그러면 딴 데로 빼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존에 썼던 흙이 너무 조밀하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전체 총량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흙을 일부를 빼서 내렸습니다. 밖으로 흙을 빼고, 그리고 배양토를 갖다가 한 3봉지 정도, 배양토 3봉지면은 흙 한 반봉지 그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2개랑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양분이 충만한 흙하고 배양토하고 섞어 가지고 흙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요런 퇴비를 한 5%? 10%? 많으면 20%? 20%면 너무 많다. 한 10% 정도 섞어가지고, 5% 정도 섞어가지고 양분을 줘서 흙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산 거예요. 이것도 20kg인데 10,000원이 안 돼요. 10,000원 얼만가. 10,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 정도면은 뭐냐면, 이제 한번 흙에다가 섞어서 쓰면 훌륭하죠.
제가 지금 작물 키우는 거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전반기를 전체적으로 쓰기에는 충분해요. 이거. 제가 전반기에 이런 거를 사다가 막 비비고 난리를 했죠. 근데 그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 조절을 못하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남을 거예요. 남으면 이제 추비로도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올 겨울까지 해서 이제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도 내년 봄까지 퇴비를 쓰려고 이거 한 거예요. 잘 묶어 놓으면 문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옷비료.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황산가리입니다. 황산가리인데 요것도 10,000원이 안 돼요. 황산가리는 좀 비싸게 팔아요. 20,000원 넘고 30,000원 넘고. 근데 10kg짜리거든요. 몇 kg? 이거 10kg지. 10kg짜리이기 때문에 황산가리도 흙을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물에 섞어서 주든가, 뭐 연면집이라 그러는데 전 연면집을 안 합니다. 연면집이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예요. 연면시비를 왜 해? 연면시비를 해도 상관은 없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연면시비 할 정도 됐으면 그 농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농진청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연면시비를 미쳤다고 연면시비라고 한 적 있나? 예? 흙을 잘 만들고 양분을 잘 하고 추비를 갖다가 잘 올려서 하면 되지. 연면시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 잡는 거지. 연면시비라는 건 뿌린다는 얘기잖아. 분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조리개 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뭐 물조리개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물 줄 일은 없고, 농약통 그 농약 뿌려주는 그런 거 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서 분사한다는 얘기잖아요. 분사하면 그거 100% 마셔요. 농약도 맨날 먹고 있다니까.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작물들 허다하게 했는데 왜 오래 못 삽니까? 질병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연면시비라는 거 다 들이마시고 앉아있다니까. 그리고 마스크 쓰고서 뭘 한다 그러는데, 마스크 쓴다 그래서 그 공기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비료들이 전부 성분들이 단일 성분 추출해 놓은 건데, 이거 사람 폐로 들어가서 좋을 게 있겠어요? 양분이나 뭐 공기중 자연상태 정도로 해가지고 폐로 흡입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나 양분이 되는 거지. 에? 공장에서 추출한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그게 폐로 들어가면은 좋겠냐고. 눈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피부에 닿으면 좋겠어요? 좋을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갖 질환에 시달리겠지. 그래서 연면시비는 저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버. 그리고 뭐 집에서 작물 키우는 분들, 뭐 베란다라든가 옥상이라든가 뭐 조그만 텃밭 이런데 뭐 화단 이런 데서 키우는 분들도 연면시비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유튜브에서 뭐만 하면 연면시비 뭐 그딴 소리 떠드는데, 물론 신기하지. 잎사귀 위해서 양분을 흡수한다니 얼마나 신기해. 그리고 그 흙 위에다가 양분을 줄 때 양 조절이 안 돼가지고 참 죽겠고, 이게 뭐 퇴비 냄새 때문에 또 살지도 못하겠고, 또 무기질 비료, 공장에서 나온 비료를 주면 냄새는 안 나는데 이게 양 조절이 안 돼가지고 꼭 뭐 다 죽고 뭐 말라 비틀어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데, 물에 타서 얼마 주라 그러면 이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잎사귀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그 쓸데없는 짓거리 그거. 흙에다가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그걸 맞춰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뿌리고 다닙니까? 그거를? 아이고 답답하다. 미국 같은 데서는 비행기를 뿌리죠. 거기는 워낙 광활하니까 그 뭐 농약을 먹고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비행기를 뿌려버리기 때문에 뭐 농민들이 그걸 흡입하고 그럴 일도 있지. 비행기를 뿌리니까 농가주택 이런 데서 먹어야 되겠지.
농장하고 농가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기 전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 농약도 그냥 막 미친 듯이 뿌려요. 분무를 해가지고. 예. 작물의 잎사귀가 타 죽을 정도면은 사람 폐는 어떻겠어요?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서 무슨 뭐 농약을 친다고 비료를 친다고 분무를 해가지고서 바람결에 날려서 그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물이 자랐다고 해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뭐 텃밭을 하겠다 또 뭐 뭘 한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서 심할 경우엔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중대한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디서 보고서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도 제가 지금 1시간 다 돼가는데 제가 해보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거 돈 주고 바보 되고 돈 주고 환자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루꼴라를 좀 심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루꼴라가 잘 자라서 잘 채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작아요. 스티로폼이 너무 작아가지고 2개를 했는데 하나는 또 그 사마귀가 와가지고 크고 있어서 그 손을 못 대고 꽃이 많이 펴서 또 없애야 되는데 또 하나 새로 심은 거는 씨를 심었죠. 근데 지금 자라가지고서 채집을 아주 잘해서 먹고 있는데 양이 작아요. 그래서 스티로폼이 박스가 낮은 거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더라고요. 낮은 걸로 해서 좀 넓은 스티로폼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씨를 좀 뿌리고 이거 좀 섞어서 퇴비하고 좀 섞어가지고 적정한 양으로 섞어서 좀 씨를 뿌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주? 3주? 2-3주 후에는 한 3주 후에는 또 채집이 가능하겠죠. 지금 있는 거 외에 무게는 더 늘어나지 않고 총량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과일과 야채를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면 정도 이상으로 먹으라 그래도 못 먹어요. 즙으로 먹기 전에. 근데 즙으로 먹으면 그것도 독이니까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제가 작물을 직접 재배를 해서 이거를 먹다 보니까 건강도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부위별로 엄청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이걸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퇴비나 이거 황산가리나 뭐 이런 거는 제가 광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제품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처음 써봐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갖다 놓은 거지. 근데 황산가리 이거 싸더라고 이거. 10kg에 이거 얼마였더라? 10,0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황산가리 좋아해. 그리고 효과도 있더라고. 황산가리 주고 나서 이거 아닙니다. 이제 하도 민감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걸 줘야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걸 주면 더 좋다 이거 아니에요. 황산가리는 뿌리를 활성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잎사귀를 다 따면서 잎사귀를 따면 뿌리가 좀 건실해야 위에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산가리를 장마가 왔는데도 줬다 그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준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지금 고추부터 가지부터 토마토까지 열매가 아주 미친듯이 달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장시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조건들을 다 맞춘 상태에서 황산가리를 준 거지. 다른 거 흙도 엉망이고 뭐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황산가리 줘서 뿌리가 올라와서 무슨 뭐 열매 커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싼 건 하지 마시라. 그리고 칼슘 관련해 가지고 칼슘도 이제
인산 칼슘 같은 경우에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더라고 보니까. 뭐 20kg 5만원? 뭐 5만원 안에 사먹지. 5만원이면 사먹지. 미쳤다고 내 돈 쓰고 내가 개고생해가지고서 그걸 키우나? 이건 뭐 친환경 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완전히. 그럴 경우에는 칼슘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렴하게 장기간 사용하는 양으로 10,000원 안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위별로 했을 때는 반기별로 부위별로 10,0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예. 부위별 양분을 주는데 반기별로 10,000원을 넘어가지 않는 걸로. 전체 농사 짓는 분들은 뭐 그건 별개 얘기고, 텃밭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거다. 이제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요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